이 나이에 연애가 웬 말이냐고요? 그렇게 웃으며 말했던 한 남자의 진심은 결국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여자를 꼬시려던 한 할아버지가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만복은 78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모자를 곱게 눌러 쓰고 와이셔츠 위에 아이보리 니트 조끼를 걸친 채로 복지관 현관을 밀고 들어섰다. 모자의 챙 아래로 흐트러진 눈썹 몇 가닥이 햇살의 은빛으로 빛났다. 느릿한 걸음에도 어딘가 꼿꼿한 품새가 있었다. 그러니 그를 처음 보는 사람도 단박에 알아챘다. 아, 이 노인은 자기 멋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를 향해 건네지는 인사도 익숙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느 분한테 작업 거실 건가요? 만복 씨, 여전히 꽃미남이시네. 팔불출이 아니라 연애불출이셔. 혹시 이번엔 신여사 넘어갔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놀리고 지나쳤지만 정만복은 언제나처럼 똑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모든 시도는 해봐야죠. 누가 알겠어요. 이 나이에 운명이라도 있을지. 그의 유쾌한 말투는 사람들의 피식 웃음을 유도했다. 몇몇은 수군거리며 혀를 찾고 몇몇은 속으로 그래도 대단하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하루가 얼마나 외로운지 집에 돌아간 뒤에는 정적 속에서 얼마나 오래 침묵과 함께 앉아 있는지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복지관 구석에 있는 바둑판 자리로 향했다. 항상 그곳,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세월이 멈춘 듯 익숙한 공간. 옆자리에서 시끌벅적한 장기할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바둑돌만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 여인이 나타났다. 복지관 안내 데스크 앞. 자주색 트렌치 코트 차림의 여인이 천천히 입장했다. 정갈하게 넘긴 머리, 붉은 립스틱,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녀의 이름은 윤영자, 75세.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몰랐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한순간에 복지관의 공기를 바꾸었다. 정만복은 순간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놀라움과 긴장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아, 저 사람 눈빛이 다르구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는 눈이었다. 단정한 차림새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증거였고, 딛는 걸음은 스스로를 놓지 않은 인내의 결과였다. 복지관의 다른 이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어디서 오셨을까? 근데 멋지시다. 기품이 있으셔. 정만복은 순간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다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공간 안에서 중심이 되어버렸다. 자신이 20년 넘게 다니며 누려온 존재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만복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작전을 시작했다. 첫째 날 꽃 한 송이를 들고 우연을 가장해 그녀 앞을 지나쳤다. 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그냥 오늘은 자주색이 끌리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째 날 그녀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가 가방을 받아들었다. 무겁잖아요. 이런 건 남자 몫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맙다는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셋째 날 복지관 도서관에서 그녀 옆에 슬쩍 앉았다. 책을 펼치며 말했다.
저도 이 책 빌렸었는데요. 표지부터 좋더라고요. 그녀는 그날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복지관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정만복, 이번엔 진짜 빠졌나 봐. 근데 저분은 쉽지 않을걸요. 좀 무서운 느낌도 있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차일지도 몰라요. 밤이 되면 정만복은 조용한 방 안에서 거울을 마주했다. 수염은 말끔히 밀었고 손톱도 정돈했다. 늘어진 피부는 어쩔 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첫사랑은 몰라도 마지막 사랑은 알아야죠. 노랫말이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정만복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난 아직도 설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나이가 많다고 다시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랑은 연금처럼 매달 오는 게 아니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그것도 노인이 된 지금 가을볕처럼 늦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히려 진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야 비로소 찾아온 삶에 한 번쯤 다시 맞이하고 싶은 봄날 같았다. 그는 마음 먹었다. 이번엔 진짜 진심을 담아보자고. 웃음으로 덮지 않고 말장난으로 넘기지 않고 그녀에게 윤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제대로 다가가 보자고.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다음 주 복지관 황혼 로맨스 발표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겠노라고. 윤영자는 자신을 눈여겨보는 시선에 익숙했다. 젊을 적부터 그랬다. 늘 깔끔한 외모와 조용한 태도 덕분에 어딜 가든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관심을 좋아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 말이 많아지는 것, 얼굴에 의미 없는 웃음을 걸치는 것. 그런 일들이 늘 필요했다. 그래서 조용히 사는 법을 선택했다. 복지관에 처음 발을 들인 날도 그녀는 어떤 각오를 안고 있었다. 혼자 된 지도 15년. 오랫동안 집안에만 머물렀던 시간은 쓸쓸함보다는 무게로 다가왔다. 그 무게를 덜어내고 싶어 시작한 첫 외출이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복지관이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무척 친절했다. 다짜고짜 말을 걸고 어깨를 툭 치고 이름도 묻기 전에 별명을 붙였다. 신여사, 미스윤, 세댁.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한 번 문을 열면 그 안으로 얼마나 많은 무례가 쏟아져 들어오는지 이미 몇 번의 인생을 통해 배워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벽을 쌓았다. 단정한 말투, 깍듯한 인사, 짧은 대답,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눈맞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러워했고 일부는 까탈스럽다고 수군거렸다. 그 말들마저도 그녀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선 그 정도의 오해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이 자꾸만 그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만복. 자신을 향해 꽃을 건네고 무거운 가방을 말없이 들어주고 책 옆자리에 슬쩍 앉는 그 남자. 그의 행동은 얄밉기보다 어딘가 익숙했고 낯설기보다 따뜻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다. 그 나이에 저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 다음엔 의문이 들었다. 왜 나에게만, 왜 이렇게까지? 그의 행동은 계산되어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매우 순수해 보이기도 했다. 복지관에서는
그가 연애불출이라 불린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도리어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적어도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하니까 나만 특별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상했다. 매번 거절했는데도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례하지 않게 천천히 조심스럽게만 다가왔다. 영자는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오래 잠궈둔 창문을 누군가가 계속 노크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 노크는 시끄럽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었다. 제1회 황혼 로맨스 발표회 당신의 사랑을 들려주세요. 사람들은 농담처럼 떠들어댔다. 정만복 나가야지. 저 사람 아니면 누가 나가겠어. 이번엔 윤 여사한테 공개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야?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뜨끔했다. 정말로 그럴까? 아니겠지.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복도에서 정만복이 다가왔다. 느릿한 걸음, 여전히 단정한 차림.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발표회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말에 영자는 잠시 눈을 피했다.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덧붙인 말은 의외였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영자의 마음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그가 다가오는 이유가 단지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면, 그 자신을 내보이기 위한 용기였다면 이건 좀 달랐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만복이라는 이름을 곱씹었다. 그가 했던 말, 건넸던 꽃,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던 손길. 그 모든 행동이 한 편의 시처럼 차분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곤 다시 표정을 다잡았다. 벽은 허물기보다 쌓는 게 더 쉬운 일이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지낸 지난 날을 떠올리며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쉽게 열 수 없다. 하지만 그 남자, 정만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 안쪽을 두드리고 있다. 복지관 강당. 빨간 커튼 뒤로 허연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앞줄엔 줄 맞춰 앉은 시녀사 군단이 조잘조잘 수군대고 있었다. 오늘은 황혼 로맨스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다. 간단한 간식과 다과가 제공된다는 소문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였다. 정만복이 무대에 선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킥킥 웃었다. 이 양반 드디어 터뜨리는구나. 윤 여사한테 공개 고백이라도 하려나 봐. 이번엔 복지관 역사에 남을 거야. 행사 진행자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노인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발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지관의 미소천사 정만복 어르신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누군가는 휘파람까지 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하지만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정만복의 표정은
뜻밖이었다. 웃지 않았다. 평소처럼 능청스러운 농담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고 잠깐 침묵했다. 복도에서, 도서관에서, 바둑판 앞에서 보이던 부드러운 웃음이 아닌 어딘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만복입니다. 이 무대에 서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의 말에 집중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직감한 순간이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길었습니다. 젊을 땐 일하느라 바빴고, 중년엔 가정을 지키느라 숨이 막혔고, 노인이 되고 나서는 참 외로웠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뒷줄에서 과자 봉지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추었고, 누군가는 무심코 내리던 눈을 다시 무대로 돌렸다. 나는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만복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마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외로우면 그냥 친구나 사귀라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게 왜 나이로 제한되어야 합니까? 그게 왜 창피한 일이 되어야 합니까? 그 순간 복지관 한쪽 벽에 붙은 노년의 품격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깜빡였다. 정만복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수가 적고 언제나 정돈된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함부로 웃지 않지만 그 눈빛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영자를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늘 자신의 삶을 단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 자체로 저를 바꿨습니다. 순간 장내는 고요했다. 사람들은 장난처럼 시작된 이 무대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을 고백한다기보단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게 다시 설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만복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자세는 단단했다. 이제껏 복지관에서 보여준 모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수가 터졌다. 느릿하지만 뜨거운 박수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무대 아래 윤영자는 두 손을 모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 담긴 것은 단호함이 아닌 오래된 무언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감정이었다. 그녀의 벽이 아주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다. 황혼 로맨스 발표회가 끝난 다음 날 복지관은 술렁였다. 간식 코너보다 더 바빴던 건 수군거림이었고 커피보다 더 진했던 건 사람들의 관심이었다. 어제 봤어요? 정만복, 나 진짜 울 뻔했잖아. 아니, 울었지. 망할 눈물이 왜 자꾸 나던지.
그런데 말야, 윤영자 씨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차갑게만 보였는데 그 표정 이상했어. 무너진 것 같았달까? 신여사 군단은 복지관 입구 벤치에 앉아 세상 모든 사건을 분석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누구는 윤 여사가 거절할 거라 했고, 누구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건 윤영자의 그날 이후 변화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단정하게 나타났지만 확실히 달라 보였다. 걸음걸이에 미묘한 여유가 생겼고 복도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오래 눈을 마주쳤다. 무표정이던 얼굴엔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웠고 무심하던 손끝엔 머뭇거림이 깃들었다. 정만복은 그날 이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 하나로만 안부를 전했다. 그가 침묵을 선택하자 오히려 복지관은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 뒤 조용한 도서관 한켠. 윤영자는 처음으로 먼저 다가갔다. 책장을 넘기고 있는 정만복 앞에 천천히 서서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오갔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정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참 따뜻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책을 펼치지도 않았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조금씩 떨렸고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일렁였다. 무대에서 하신 말씀 잘 들었어요. 그 말에 정만복이 책을 덮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정을 정리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혹시라도 부담이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말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고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다만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솔직한 말을 건넨 건 처음엔 당황했고 조금은 화도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만복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깊게 마주쳤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서로의 눈 속에서 오갔다. 혹시 산책 같이 하시겠어요? 정만복의 말에 윤영자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는 덧붙였다. 오늘은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걸어만도 좋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내밀지 않았고 팔짱도 끼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도서관을 나섰다. 복지관 뒤편 작은 정원길.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담장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느긋하게 누워 있었다. 그 길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다. 그날 복지관 창문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드디어 둘이 말했대. 이게 시작인 걸까? 아니면 그냥 잠시일 뿐일까? 하지만 정만복은 알고 있었다. 지금의 이 고요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시작인지. 조급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게, 천천히 가겠다는 결심이 눈빛에 담겨 있었다. 윤영자 또한 느끼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옆에 머물기로 한 그날 오후, 영자의 마음에 번지던 작은 물결은 더 이상 혼자만의 파동이 아니었다. 복지관 아침 공기가 유난히 쌀쌀했다. 겨울로 향하는 계절의 기운이 벽을 타고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정만복과 윤영자의 거리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식당에서 마주치면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도서관에서는 나란히 책장을 넘겼으며 복지관 마당에서는 천천히 산책을 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지 않았고 특별한 말을 나누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너무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존중, 그리고 조금씩 번져가는 따뜻함.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복지관 내부 게시판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글을 붙였다. 정만복 씨, 윤영자 씨, 사적인 감정은 밖에서 해결해 주세요. 여긴 연애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글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모두가 불편해합니다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처음 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사된 종이가 곳곳에 붙었다. 심지어 식당 벽에도 복도에도 누군가의 장난처럼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시녀사 군단 중 일부는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원래 저분은 좀 튀었잖아. 윤영자 씨도 왜 저러는 거야? 좀 지켜야 할 게 있잖아. 그 나이에 저러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도서관에서 책을 펴도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렸고 식당에서 자리를 잡으면 일부러 빈자리를 피해 앉는 이들도 생겼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둘을 향한 복지관 안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윤영자는 조용히 흔들렸다. 오래전부터 익숙한 일이었다. 조금만 벽을 허물면 언제나 누군가가 그 허용된 틈을 무기로 바꾸곤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다. 정만복은 기다렸다. 무슨 말도 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자리를 비워두고 바둑판 앞에서도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런 벽을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윤영자가 복지관에 나타났다. 예전보다 더 차분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복도에서 만복을 마주한 그녀는 잠시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복도 한가운데 그녀는 오히려 똑바로 그를 향해 걸어갔다. 잠깐 같이 걸으실래요? 그 말에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 뒤편 정원으로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낙엽이 두 사람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저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며칠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아마도 예전에 내가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늘 두려웠어요. 어렸을 땐 외모 때문에, 결혼해서는 가정 때문에, 혼자가 된 이후로는 나이 때문에. 무엇을 해도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용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조차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만복은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등을 스치듯 감쌌다. 그 손엔 무게가 없었지만 따뜻했다. 저는
우리만 조용히 걸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길이 조금 돌아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자는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떨리던 손끝이 멈췄고 숨결이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정원 너머 복지관 창문에서 몇 명의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누군가는 종이 하나를 조용히 찢어버렸다. 그 종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붙지 않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나뭇잎은 흔들렸지만 두 사람은 그 속에서 조용히 나란히 걸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누군가의 기준보다 더 단단한 길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복지관 마루 끝까지 들어왔다. 겨울로 접어든 계절이지만 햇살만큼은 봄처럼 부드러웠다. 식당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국을 떠먹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정만복과 윤영자의 나란한 모습에 시선을 덜 주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고 일부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여전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뭐 드셨어요? 가끔 농담도 섞였다.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 자리가 명당 같네요. 우리도 앉으면 복 받겠죠? 그럴 때마다 정만복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햇살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 앉으면 그게 바로 복이죠. 그는 여전히 예의 있고 느긋했으며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정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서로를 알아가는 속도에 대해 조바심 내지 않았다. 윤영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도예 수업, 한지 공예, 그리고 신앙송 모임.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누군가 앞에서 낸 적이 없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정만복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시를 낭독하던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맑았다. 기적은 언제나 조용히 오더군요. 누군가의 손끝에서, 눈빛에서, 그리고 한마디 인사 속에서 그녀는 낭독을 마친 후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정만복이 다가가 작게 말했다.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 목소리 오래 듣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그제야 웃었다. 그 웃음은 긴 겨울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온기였다. 그날 오후 둘은 복지관 앞 공원 벤치에 앉았다.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2개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앉아 바람을 맞았다. 정만복은 문득 꺼내든 작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두툼한 종이 속에는 손글씨가 적힌 편지 한 장과 작고 고운 꽃 브로치 하나가 들어 있었다. 윤영자는 조용히 편지를 펼쳤다. 영자 씨께 당신 덕분에 하루가 기다려졌고 당신 덕분에 거울 앞에서 다시 단추를 고르게 되었고 당신 덕분에 제 이름이 괜찮은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당신 곁에 있는 지금의 제가 참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브로치를 꺼내 코트 왼쪽 깃에 달았다. 그 손놀림이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따뜻하게. 그날 이후 복지관 사람들도
그들을 더 이상 특별한 커플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늘 함께 있는 두 사람,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이어졌던 사람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작은 기적은 그들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윤영자는 더 이상 복지관을 망설이며 오지 않았고 정만복은 복도 한가운데서도 당당히 그녀와 걸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성실했고 느긋했고 서로를 존중했다. 사람들은 모르게 배워갔다. 사랑은 소란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기적은 큰 소리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 어린이 재능기부 공연에서 사회자가 그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늘 함께 해주시는 정만복 어르신, 윤영자 어르신, 복지관의 따뜻한 얼굴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손이 이제 살짝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저 보기 좋았다. 겨울은 복지관 유리창 바깥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은행나무는 이미 앙상했고 아이들이 심어놓은 작은 화단에는 투명 비닐이 덮였다. 복지관 식당엔 따뜻한 미역국이 나왔고 도서관의 히터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날도 정만복은 늘 하던 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을 사람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늦는다고 생각했다. 다음엔 바쁜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다. 그 다음엔 아프지 않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윤영자라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에 전화를 할 만큼 허물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복지관 복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윤영자 씨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요? 사회복지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연락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겨울 되면 늘 기관지가 안 좋으시다더니 이번엔 좀 심하셨나 봐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정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만 흐릿해졌고 손에 쥔 신문이 조용히 바스락거렸다. 그날 저녁 그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썼다. 영자 씨께 갑작스럽게 아프셨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생각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몇 번씩 시계를 보며 당신을 기다리는 일상이 이젠 아주 조용한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빨리 나으시길 바라기보다는 다시 걸어오시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혼자 마시던 커피가 이제 조금 쓰게 느껴집니다. 부디 건강히 돌아와 주세요. 그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병원 주소로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다. 요양병원 앞 겨울 햇살이 눈 위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그는 천천히 병실로 올라갔고 간호사에게 물었다. 윤영자 씨, 면회가 가능할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식사 끝내시고 쉬고 계세요. 병실 문이 열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침대 위엔 창백한 얼굴의 그녀가 앉아 있었다. 산소줄은 없었지만 팔목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영자 씨,
그는 단 세 글자만을 말했다. 그 말에 윤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깜짝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햇빛을 본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마주했다. 그렇게 오셨네요.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는데. 그는 자리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말 없는 시간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이번엔 좀 달랐어요. 혼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쪽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번에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제가 먼저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 손잡아 드릴 겁니다. 그 말에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안도. 그 모든 감정이 섞인 긴 숨이 병실 안을 감돌았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이제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게 싫지만은 않아요. 정만복은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밖에선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흰 눈이 병실 창문에 살짝 닿았다가 사라졌다. 그는 눈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겨울 꼭 함께 넘읍시다. 그리고 봄 되면 다시 공원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윤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그들은 다시 약속을 했다. 함께할 내일을 향한 조용하지만 확실한 약속이었다. 봄이 왔다. 진짜로 또 상징적으로도. 복지관 앞 화단에 노란 수선화가 피었고 은행나무 가지에도 작은 연두빛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는 여전히 복도 너머로 들렸고 식당엔 봄동 겉절이와 도토리묵 무침이 나왔다. 그리고 그날 복지관 현관에 두 사람이 다시 나란히 들어섰다. 정만복은 예전처럼 니트 조끼를 입었고 윤영자는 살구빛 스카프를 고이 목에 둘렀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복지관은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다음 박수가 터졌다.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몰라도 이내 모두가 두 손을 모아 따뜻하게 맞이했다. 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다시 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윤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정만복은 허리를 더 깊이 숙였다. 그들은 복지관의 일부가 아닌 이제는 복지관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도서관 자리엔 여전히 그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정만복 앤드 윤영자 자리 책보다 따뜻한 두 사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윤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흘렀네요. 겨우내 병실 창밖만 보다가 다시 여기 오니까 꿈 같아요. 정만복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걷기로 한 그 길 잠시 멈췄던 것뿐입니다. 다시 걷죠. 천천히 또 오래.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노인의 날 기념 인생 이야기 발표회. 복지사들이 기획한 행사였고 몇몇 어르신들이 각자의 삶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마지막 발표는 특별히 요청된 순서였다. 정만복과 윤영자. 그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엔 박수보다 숨죽임이 더 많았다. 지난 발표회와는 또 다른 무게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저 삶이었다. 정만복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감정인지, 사람 하나가 사람 하나를 만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윤영자는 뒤이어 말했다. 처음엔 벽이었어요. 혼자 살아온 시간만큼 저는 누군가를 밀어내는데 익숙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다가와 벽을 두드렸습니다. 부수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고 믿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손을 잡았다. 정만복이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짧아도 우리는 참 좋은 계절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박수가 천천히 번졌다. 복지관 전체에 울리는 박수. 어떤 연설보다도 어떤 이야기보다도 진심이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천천히 그들 어깨를 덮었고 복지관 안엔 여전히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함께 걸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표정, 침묵 속에 담긴 수많은 대화. 그 순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 복지관 사랑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벽에 붙을 사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작고 따뜻한 한 컷의 기적. 그 사진은 오래도록 남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두었다. 황혼의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좋은 때에 도착하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의 황혼에도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길 인생 채널은 오늘도 당신 곁을 지켜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